제9강 헬라 문법 제9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가와 17가의 내용입니다. 17가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의문대명사 세 종류의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지시, 부정, 의문대명사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각각의 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단어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접속사, 후접사인데 대, 그리고 그러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A, if, 만일, since, 왜냐하면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이런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 만일, 왜냐하면 인지 아닌지. 에케이노서, 에케이네이, 에케이노, 남성, 여성, 중성, 지시 대명사인데 이것은 원거리, 먼거리 지시 대명사입니다. 영어로는 대시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혹은 저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에케이노스, 에케이네이, 에케이노. 에클레시아 이거는 여성 명사로서 교회, 집회, 교회 신약성경에는 교회로서 사용되죠. 자, 노모스, 호노모스 위에는 헤이 에클레시아 여성 명사, 호노모스는 남성 명사, 율법, 원칙, 법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호티, 영어에서 that, 뭐뭐인 것 할 때 대시죠.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호티, because가 되는 겁니다. 호티. 그 다음에 근거리, 지시대명사 this, 영어에서 this죠. 그래서 후토스, 아우테이, 투토, 남성, 여성, 중성입니다. 이 사람, 이것, 혹은 그녀, 그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대명사입니다. 근거리, 가까운 거리의 지시대명사, this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바톤, 안식일이죠. 토 사바톤, 그래서 중성 명사, 토 사바톤, 안식일. 자, 이제 부정대명사, 의문대명사를 공부하겠는데, 자, 의문대명사 t, 누구, 무엇, 왜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의문대명사입니다. t. 자, 그리고 이거는 t 똑같은데 이건 부정대명사로 사용되죠. 어떤 사람, 어떤 것, 누구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러면 의문대명사와 부정대명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의문대명사는 에큐터가 이게 찍혀 있습니다. 여기에 액센트가 있죠. 그러나 부정대명사는 액센트가 없습니다. 자, 이 점에 주의를 하면 의문대명사와 부정대명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스펠링은 알파벳은 똑같습니다. 두 경우 다. 그러나 액센트가 있는 것은 의문대명사, 없는 것은 부정대명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형 변화를 보겠습니다. 근거리 지시 대명사, 여러분 이거 암기해야 되겠죠? 자, 후토스, 남성, 하우테이, 여성, 투토, 중성이죠. 단수.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인데 후토스, 투토, 투톤 이렇게 되겠고요. 여성은 하우테이, 타우테이스, 타우테인 이렇게 되겠고요. 중성은 투토. 자, 오스, 우, 오, 온, 에, 에스, 에, 엔, 토, 우, 오, 토인데 여기서 온, 우, 오, 온 이렇게 하면 이것은 명사,
명사 1변화, 그 다음에 2변화의 의미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단수를 보면 후토스, 투투, 투토, 투톤, 하우테이, 타우테이스, 타우테이, 타우테인, 투토, 투투, 투토, 투토. 자, 복수는 후토이, 투톤, 투토이스, 투투스, 하우타이, 투톤, 타우타이스, 타우타스, 타우타, 투톤, 투토이스, 타우타.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소유격, 남성, 여성, 중성, 복수는 모두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우톤이 아니고 투톤입니다. 여성 경우도. 그래서 투톤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역격을 보면은 투토이스, 남성과 중성은 같죠. 그러나 타우타이스입니다. 여성은. 그리고 투투스, 타우타스, 타우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복수나 단수나 주격과 목적격의 중성은 같습니다. 투토, 타우타, 타우타. 자, 좀 많지만 이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 2변화, 중성 2변화를 이 근거리 지시대명사가 따르는데 단 톤이었던 게 토로 바뀌었다는 거, 그것만 다릅니다. 그리고 여성 1변화, 명사의 의미 변화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근거리, this, 영어 this에 해당하는, 이것에 해당하는, 이 사람에 해당하는, 지시대명사의 변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 infinite pronoun. 자, 부정대명사 경우에, tis, t라 그랬죠. 남성과 여성은 tis, 중성은 t입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tis, 티노스, 오스, 이렇게 되겠죠. 의미가. 그 다음에 이거는 없는 것, 오스, 없는 것, 이렇게 되고요. 온, 아스, 온,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해 둬야 됩니다. 티스, 티노스, 티니, 티나, 3변화죠. 티노스, 티니, 티네스, 티논, 티친, 티나스, 티나, 티논, 티신, 티나. 이것은 단수, 남성, 여성, 그리고 중성, 그리고 복수, 남성, 여성, 중성, 그리고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액센트가 여기 없는 것들이니까 부정대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문대명사는 어떤 것일까? 액센트만 앞에 것과 차이점은 액센트만 있는 것입니다. 티스, 티노스, 티니, 티나, 티노스, 티니, 티네스, 티논, 티신, 티나스, 티나, 티논, 티시, 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문대명사는 액센트가, 에큐트가 오고 부정대명사는 에큐트가 오지 않는다. 어문대명사 여러분 아시죠? 누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부정대명사는 어떤 사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의형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거리 지시대명사, 원거리 혹은 먼거리 지시대명사의 의미는 근거리 지시대명사와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 오스, 오.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남성, 여성, 중성이죠. 저 사람, 에케이노스, 에케네이, 저 여자, 에케이노, 저것, 후토스, 이 사람, 이 남자, 하우테이, 이 여자, 투토, 이것,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먼거리와 근거리 지시대명사의 의미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아까 설명했습니다. 중성, 주격과 목적격. 여기서 명사나 형용사의 경우에는 on이 붙었죠. 그러나 이 대명사의 경우에는 오가 붙었죠. 그것을 제외하고는 1, 2변화 형용사 의미 변화 혹은 1, 2변화 남성
1, 2변화의 명사의 의미 변화와 같아. 여기서 이게 only,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면 이건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의미 변화와 같다. 자, 그 다음에 남성, 여성, 중성의 근거리 지시대명사 앞에 타오가 붙는 것에 유의하라. 예, 후토스 남성 주격 단수에는 타오가 없지만 다른 것들은 다 타오가 붙었죠. 투토 소유격, 그 다음에 타오테이스 여성 소유격. 자, 여성 복수 소유격 경우에 타우톤이 아니고 투톤이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격은 타우가 안 붙습니다. 여성 경우도 하우테이 이 여자를 아우테이 그녀와 구분하라.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근거리 지시대명사고 이거는 그냥 대명사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입니다. 아우테이. 그래서 이거 여기와 하우테이하고 아우테이 이 강순표가 들어가죠. 이건 강순표 없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강순표 있는 것이 근거리 지시대명사고 그 다음에 강순표가 없는 것은 인칭 대명사다. 자, 부정대명사와 의문대명사의 차이. 단지 악센트가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부정대명사는 악센트가 없고 의문대명사는 악센트가 있다. 자, 그리고 부정대명사와 의문대명사가 제3변화의 형태를 따른다. 예, 3변화입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이 같다. 3변화에서 남성과 여성은 어떤 구분도 없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의문대명사는 첫째 음절에 항상 에큐트 이렇게 찍는 게 에큐트입니다. 그레이버가 기대되는 곳에서조차 에큐트가 찍힌다. 자, 그리고 의문대명사의 문장은 항상 물음표, 헬라어에서 물음표는 세미컬런이죠. 영어의 세미컬런. 이 세미컬런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는 그 자체에 악센트가 없습니다. 악센트가 없다고 그랬죠. 두 음절의 경우에 앞에 오는 게 아니라 뒤 음절에 악센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 음절에는 악센트가 없습니다. 이 악센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에서 용법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라의 근거리 지시대명사 후토스, 먼거리는 에케이노스죠. 자, 근거리와 먼거리 지시대명사는 영어의 지시대명사처럼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또한 헬라의 근거리와 먼거리 지시대명사는 임의적 인칭대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 혹은 그녀 혹은 그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후토스, 아이펜, 타우타, 후토스, 그는 이렇게 이 사람은 뭐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는 혹은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는 아이펜, 타우타 이것을 말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토스는 경멸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후토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자, 후토스. 자, 그 다음에 헬라어 지시대명사는 명사 혹은 다른 실사를 수식합니다. 관형적 이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서술적 이치에 옵니다. 이 사람 호 안드로포스 후토스 여기 서술이 있죠. 이 사람 혹은 후토스 호 안드로포스 이 사람. 저 여자는 헤이 구네이 에케이네이 저 여자 에케이네이 헤이 구네이 저 여자 이 사람들 후토이 호이 로고이.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 이거 로고가 말씀이죠. 이 말씀들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들. 로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 저 어린이들. 타, 테크나, 에케이나. 저 어린이들. 이와 같이 관형적 이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서술적 이치에 온다. 관형적 이치는 여기에 관사가 붙어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관사가 없이 이렇게 오는 게 서술적 이치죠. 자, 그래서 지시대명사는
명사 혹은 다른 실사를 수식하는데 관사 없는 것으로서 서술적이치에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적이치의 지시대명사는 서술문에서 주격 주어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개합동사, copulative verb, 비동사 같은 것입니다. 영어에서 이 개합동사가 그것과 서술적 명사하고 형용사를 분리시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서술적 이치에 온 형용사죠. 이 아들 이런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게 서술적 문장이 되려면 여기에 개합동사, 비동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틴, who told 에스틴 who he was 무,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에케이노이, 이 사람들은 에이신, 호이, 후호이, 무, 나의 아들들입니다. 저들은 저 사람들, 원글이니까 저 사람들은 나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술적 문장, 완전한 문장을 만들려면 여기에 개합동사, 비동사, 에이미 동사가 들어간다. 이게 3인칭 단수. 자, 어문대명사의 용법, 어문대명사, 헬라어에서의 어문대명사는 영어의 어문대명사하고 같습니다. 자, 누가, 영어에는 who죠. tis, 여기 에큐트가 붙어서 어문표를 붙이는 거죠. 누가, 무엇, what으로 t, 어떤 것, 위치로 tis 혹은 t로 쓸 수 있고, 이유, y는 t, 여기 에큐트 들어가고 여기 어문표 붙어서 어문대명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tis, 무엇, t, 어떤 것, tis 혹은 t, 왜는 t로 사용된다. 자, 주격. 그래서 tis A, 너는 누구냐? 소유격 같은 경우에 tinos, huios, estin. 자, 여기서 누구의 소유격이 누구의 아들이냐, 3인칭이니까 그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티니, 역격인데, 레게이서, 여기서 2인칭 복수죠. 2인칭 단수, 너는, 현재, 그래서 너는, 티니, 역격이니까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느냐, 현재니까요. 그 다음에, 티나, 죄, 퇴이테, 이것은 제테오의 2인칭 복수죠. 그래서 너희는 티나, 목적격이니까 누구를 제테오 찾다죠. 찾고 있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 용법. 헬라어에서 부정대명사는 대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이 있다. 그래서 여기 부정대명사는 대명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대명사적 용법. 자, 주격인 경우에 tis, 이게 부정대명사죠. 누가, 이런, 어떤 사람, 이런 뜻이죠. 누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 아이펜 아우토, 그에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주격이죠. 그 다음에, 히오스, 그 아들, 티노스, 이게 소유격이니까, 어떤 사람의, 대명사죠. 어떤 사람의 아들이, 어떤 사람의 아들이, 어떤 사람의 어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의 아들 이런 의미로 티노스가 사용됐다는 것이고, 역격인 경우에 틴인데 아이폰, 내가 말했다죠. 내가 말했다. 역격이니까 어떤 사람에게. 자, 여기 액센트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부정대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T, 목적격이죠. 아이폰, 나는 말했다. T, 목적격, 어떤 것을, 중성으로서 어떤 것을 말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트로포스, 티스, 어떤 사람, 형용사가 됐죠. 히오스, 테이스, 구나이코스, 티노스, 아들이, 어떤 여자의 아들.
그래서 형용사가 되죠. 여자를 꾸미는 것. 그 다음에 아이펜, 그가 말했는데, 틴이 누구에게 말했는데, 어떤 유대인에게 말했다. 이렇게 수식이 되는 거죠. 같은 역격이죠. 그래서, 형용사적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둘로스 티나스. 그가 찾았다, 발견했다. 뭘 찾았습니까? 이게 목적격이고 이것도 목적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어떤 종들을 찾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예, 부정가거죠. 휘렌 둘루스 티나스. 어떤 종들을 발견했습니다. 형용사인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자, 여러분 17과 이제 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의문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대명사의 변화와 그 용법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8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엄동사는 어떤 것인가, 이걸 공부하겠습니다. 자, 유엄동사의 변화를 이해해야 된다. 자, 먼저 유엄동사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로, 내가 일으키고 있다. 아이로. 여기에 로로 어간이 끝나는 거, 이게 바로 유엄동사입니다. 내가 일으키고 있다. 아이로, 내가 높이고 있다. 내가 운반하고 있다. 내가 제거하고 있다. 아팡겔로, 람다로 끝나는 이 단어, 어간을 갖는 단어가 유엄동사입니다. 내가 선포하고 있다. 아팡겔로, 내가 보고하고 있다. 그 아포크리노마에 니로 끝나는 동사죠. 여기가 디프런트 동사죠. 내가 대답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아포크타이노, 이 경우는 역격을 목적으로 찬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포크타이노에서 니로 끝나죠. 그래서 유엄동사가 로, 람보다, 니, 또 뭐가 있을까요? 미,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로 끝나는 동사가 바로 유엄동사다. 이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포스텔로, 내가 보내고 있다. 에게이로, 내가 일으키고 있다. 크리노, 내가 판단하고 있다. 내가 심판하고 있다. 스페이로, 내가 신고 있다. 예수님이 씨앗을 신고 있다 할 때 스페이로. 앙겔로스, 이건 엔젤, 천사가 여기서 나온 거죠. 앙겔로스, 천사, 전령. 그 다음에 아포스톨로스, 우리가 사도라 그럴 때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단어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형변화표, 미래 능동태 직설법. 자, 유엄동사의 경우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미래 능동태 직설법. 자, 왜 미래를 시작하느냐 하면 미래의 경우에 현재와 차이는 시그마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엄동사의 경우에 시그마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그걸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매노 경우에 니로 끝나는 동사, 이게 유엄동사죠. 자, 미래지만은 시그마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탈락되고 여기 액센트가 서컴플렉스가 붙죠. 자, 메네이스, 메네이, 메누멘, 메네이테, 메누신. 자, 여러분 시그마가 빠진 다음에 서컴플렉스가 붙었다. 이것이 실제 현재와 미래의 유일한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1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부정과거를 예를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부정과거도 미래와 마찬가지로 시그마가 들어갈 때 유엄동사의 어간의 마지막 유언과 시그마가 결합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걸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부정과거니까 시상, 어미, 엡실론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너인데 메인 이렇게 엡실론과 이오타가 해서 불규칙으로 변화가 됐죠. 그리고 시그마가 있어야 시그마 탈락입니다. 그래서 메이나 탈락되면서 이게 불규칙으로 변화가 됩니다. 에메이나스 2인칭, 에메이넨. 그 다음에 복수는 에메이나멘, 에메이나테, 에메이남. 원래 사스, 센, 사멘, 사테, 산 이렇게
부정과거의 의미가 본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자, 그러나 이 요음동사의 경우에는 시그마가 탈락이 된다. 그리고 이 어간이 변형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형론 요음 동사는 기본 어간이 요음자음 람보다 미, 니, 로로 끝나는 동사다. 기억하십시오. 자, 헬라어에서 요음자음과 시그마가 붙어 있을 때 요음자음의 소리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요음자음의 소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원시키기 위해서 시그마를 탈락시켜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루소가 아니라 자, 루소, 이 경우에 요음이 아니니까 루소죠. 그다음 맨소가 아니라 맨노 요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루사지만 요음이 아닐 경우에는 에메이 나입니다. 에메인 사가 아니라 에메이 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음 동사로 분류될 수 있는 몇몇 동사들은 몇몇 동사들의 몇몇 동사들은 부정과거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겠다는 거죠. 요음동사로 분류될 수 있는 몇몇 동사들의 부정과거는 어떤 형태인가. 요음동사의 원칙을 따라 시그마를 탈락시키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제2부정과거형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하마르따노 니로 끝났죠. 요음이죠. 그래서 이게 시그마를 탈락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규칙으로 헤이 마르톤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2 부정과거 그리고 아나바이노 아나바이노 할 때 네이베인 제2부정과거로 표현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람다 요미죠. 발로를 에발론 이렇게 부정과거로 표현하고 제2부정과거로 표현하고 람바노도 엘람본 제2부정과거로 피노도 에피온 이렇게 제2부정과거로 표현한다. 그래서 유음의 법칙, 동사의 법칙을 따르기보다 가끔은 제2부정과거를 그냥 취해버리는 유음동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정과거의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비교하기 위해서 이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이로, 아로, 미로, 미래에서 시그마가 붙었는데 유음일 경우에 그냥 아로, 그 다음에 에이라, 부정과거 시그마가 붙었는데 전부 시그마 빠졌죠. 아팡겔로인데 아팡겔로, 아페이게일라 전부 여기 보면 시그마가 다 이게 탈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시그마 탈락. 그걸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미래에서. 그래서 아포크다이노에서 아포크다이노, 아포스텔로에서 아포스텔로, 에게이로에서 에게로, 크리노에서 크리노, 메노. 그래서 미래 경우에 여기 보면은 시그마가 붙지 않는 대신에 어간이 조금씩 변형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비교해 보면은 어간이 조금씩 변형이 됐죠. 크리노인 같은데 에게이로 경우에 에게로로 바뀌었고요. 아포스텔로는 람다가 하나 빠졌고요. 그 다음에 아포크다이노에는 아포크다이노 이거는 아마 똑같네요. 그리고 여기 아팡겔로에서 아팡겔로 람다가 하나 빠졌죠. 아이로에서는 이오타가 하나 빠져 아로. 시그마가 빠지는 대신에 이 어간이 변형이 되었다. 부정과거 능동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빠지고 샤 대신에 알파만 포함되는 거죠. 에이라, 아페인게일라, 아페크리노메인, 아페크타이나, 아페스텔라, 헤이게이라, 에크리나, 에메이나, 에서페이라. 자, 이와 같이 부정과거 경우에 시그마가 탈락되면서 약간 변형이 일어난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완료 경우에 카가 붙는 게 완료죠. 에이라카, 아페스텔라카, 케크리나, 메메네이카. 여기서 유음인 경우에 시그마가 생략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카파가 이 경우에 생략되고 알파만 붙었다. 그리고 여기는 카파가 그대로 붙는 대신에 람다가 하나 생략되고 이와 같이 불규칙 형태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요음인 경우에. 그 다음에 헤이러 마이 완료 중간 수동태 중간 때 마이 사이 타이로
되죠. 아펜겔마에 여기에 보면은 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간모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간모음이 없다는 거. 오마이가 있으면 전부 오마이가 다 빠졌죠. 요음인 경우에 그게 중요합니다. 완료 수동태 중한태 경우에는 간모음이 빠진다. 그 다음에 부정가구 수동태 때인인데 데이터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고 생략되지 않은 경우인데 생략되지 않은 경우에는 람다가 하나 빠지고 이와 같이 변형이 되는 것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간이 변형이 되든지 혹은 부정과거형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생략되든지 부정과거 수동태에서 그렇게 된다. 이 요음동사의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음동사의 미래. 요음동사의 미래는 엡실론으로 끝나는 단축동사의 미래와 같이 변합니다. 요음동사의 경우에 단순어간에 시그마 대신 엡실론을 넣어서 오메가가 오메가 서컴플렉스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네오인데 이걸 메노 이렇게 서컴플렉스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그래서 미래와 현재의 차이는 단지 여기 이게 있는 건 미래, 없는 것은 현재죠. 자, 그래서 메노, 크리노 등의 차이는 미래와 현재 유일한 차이는 악센트뿐이다. 미래에 서컴플렉스가 붙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동사의 미래어간은 생략된 시그마를 보상하듯이 약간 변한다 설명했죠. 이 변화로 요음동사는 현재 시제와 구분된다. 기본어간에 이오타가 있는 경우에 미래에서 생략된다. 아이로를 아로로 바뀌고 아포크타이노에서 아파크테노, 에게이로에서 에게로, 서페이로에서 스페로 이렇게 입실론이 생략이 되죠. 요음동사의 미래에서. 자, 기본어간에 두 개의 람다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서 한 개가 생략되죠. 아팡겔로 하나 생략되고 아포스텔로에서 아포스텔로 하나가 생략됐습니다.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음동사의 부정가거는 요음동사의 부정가는 접두모음과 가변모음을 간직한 채 기본어간에 시그마가 생략된다. 그래서 사 대신에 아만 붙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3인칭 단수에서 아 대신에 에가 붙을 수도 있다. 자, 어떤 경우에 시그마를 보상하듯이 어간이 변한다. 아이로에서 에이로. 그 다음에 아판겔로에서 아펜게일라. 여기 약간 변했죠. 그 다음에 아포스텔로에서 아페스텔라 변했죠. 그 다음 메노, 에메이나 이렇게 변화되었죠. 자, 그 다음에 요음동사는 부정과거 수동태에서 변화된 어간을 갖거나 세타가 생략되기도 한다. 앞에 스텔로 여기서 앞에서 탈레인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생략되면서 이게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게이로는 에이게러데인 여기가 이오타가 빠지면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간에 시그마가 생략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어간이 변할 경우 부정과거의 미완료가 분명하게 구분된다. 부정과거의 미완료는 어간이 변화가 없죠. 에메인인데 미완료는 변화가 없는데 부정과거는 에메인은 이렇게 이와 같이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부정과거와 미완료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과거는 단순 동작이고 미완료는 과거의 진행 동작이었죠. 그래서 그녀가 머물고 있었다. 그녀가 머물렀다. 이렇게 해석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그마가 생략되어도 어간이 변하지 않는 경우 부정과거의 미완료와 3인칭 단수가 같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에게이렌 혹은 그녀가 일으켰다. 미완료는 에게이렌 그녀가 일으키고 있다. 여기서 시그마가 부정과거에 생략되었는데 여기에 어간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부정과거 미완료가 두 개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상에서 부정과거인가 미완료인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음동사의 완료. 요음동사의 완료가는 요음자음을 종종 생략을 합니다. 크리노, 그래서 케크리카, 여기서 니가 생략되어서 케크리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음동사의 완료가는 종종 변화된다. 이 부분이 변화될 수 있고요. 어간 부분이 변화될 수 있고, 요음동사의 경우에도 완료 수동태와 중간태를 다른 태와 구분하는 열쇠는 가변 모음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변 모음이 없는 경우가 요음동사의 완료 수동태와 중간태, 다른 경우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9강을 강의했습니다. 8과와 17과와 18과 강의인데, 18과는 대명사, 지시대명사, 의문대명사, 부정대명사, 그리고 18과에서는 요음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숙지해 주시고, 또 본 강의에서 또 다른 강의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단어들, 그리고 또 어형 변화표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강의의 과제에서는 해석과 번역하는 이런 문제들은 교과서와 요한복음 9장 읽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조사해 보시면은 번역도 할 수 있고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9강 강의를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내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